5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 레저, 이제 XRP를 활용하여 팔라우의 기본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합니다. XRP 레저, 블록체인, 이걸 통해 CBDC, NFT, 방금 언급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각종 토큰들, 그리고 NFT, 그리고 DEX, 자동화 마켓 메이커,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끊임없이 다음 통화혁명의 심장에 있다. 가치를 미친 듯이 찍어대는 바로 심장 디지털 인쇄기이다. 메타버스와 4차 산업의 심장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XRP를 활용하여 팔라우의 기본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합니다. XRP 레저에서 실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채택했습니다. 팔라우 공화국은 XRP 레저에서 실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빠르고 안전한 지불을 위해 XRP를 활용하여 공개 XRP 레저에서 기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구현은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3년 리플이 가치 보고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명의 팔라우 시민이 참여한 성공적인 파일럿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 거래민 지불을 위한 디지털 통화의 실행 가능성, 사용자 친화성을 평가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팔라우 주민들은 모바일을 사용하여서 참여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통화를 사용하여 지역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뜻하는 바가 뭐죠? 소매용 CBDC, 스테이블 코인, 진짜 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바로 리플과 팔라우, 전략적 협력을 통해 등장했다. 리플은 팔라우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서 XRP 레저 인프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XRP 레저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 의미와 연장선에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보고서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의 비공개 버전에서 실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리플의 CBDC 전략 고문인 안소니 얼페어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는 공개 XRP 원장에 구축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XRP 원장을 통해서 CBDC, 스테이블 코인, 각종 토큰, 그리고 NFT,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DEX,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기타 등등의 디지털 인쇄 발행규의 역할을 한다. 4차 산업 블록체인의 한 가지 심장 중의 심장임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소니 웰페어가 여기 자료를 남겨놓고 있죠. 퍼블릭 XRP 레저 쭉 나와 있고요. USD, 스테이블 코인, 팔라우, 더불어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닉 부갈리스 또한 여기에 연장선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러시아, 북한, 루브라 결제 시스템 준비, 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되고 중국과 인도와의 거액 거래에 바로 루브라와 루피와 그리고 위안화를 결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경 간 결제에 CBDC를 도입하겠다. 브릭스가 5개국에서 19개국으로 확장한다. 중동의 원유 결제의 달러 패그 시스템에 대한 균열,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확장. 이게 누가 설계한 거다? 바로 그들이 설계한 겁니다.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이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의 주인과 동의하에 그들의 전 세계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양국이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 무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는 이미 지난 19일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디지털 루브라 법안 프로젝트는 이미 논의를 거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6월 며칠 남지 않았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러시아가 서구권 제재를 피해 중국과의 협력 등의 중앙은행 CBDC를 사용할 수가 있다. 러시아 CBDC에는 리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설계가 되었던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계추가 앞당겨 오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경제연합 무역의 90% 영내 통화로 결제한다. 탈달러 현실화. 자, 계속해서 기존 두꺼비 줍을 계속해서 하나씩 부셔나가면서 새 두꺼비 줍으로 이사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 이분이 할까요? 아니에요. 이 뒤에 그들이 설계해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등등의 현재 주요 이슈들은 그들의 미래 설계의 작품의 일환입니다. 구소련 무역 블록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지난 3월 영내 무역 대금의 90%를 영내 통화로 결제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자, 계속해서 탈달러의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러시아 부총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연합 정상회의 때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이 탈달러를 실현했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등의 상호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역 장벽과 관세를 없앤 경제 블록이었다. 몰도바와 우즈베키스탄은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다. 부총리는 미국 달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달러가 스스로 한 일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네요. 달러가 스스로 한 일이다. 자, 러시아와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 더불어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도 탈달러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킹달러 종말 목소리 커져. 탈달러 쉽지 않겠지만 국제금융에서 덜 사용 중이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기존 두꺼비 죽을 천천히 와해시키면서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2주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미친 듯이 2주가 시작되겠죠. 이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이미 균열은 갔고요.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이 탄생을 하겠죠. 그들의 작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해서 물줄기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부채한도 협상 잠정 타결, 비트코인 급등. 이미 지나가는 이슈들하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재앙인 이유 같이 공멸입니다. 두꺼비집이 이주하기 전에 무너지게 되면 안 되겠죠? 왜죠?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국채 보유가 1, 2위예요. 그쵸? 이게 아무리 줄여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 또한 같이 망합니다. 고로 이주가 완벽히 일어나야 되겠죠. 스위프트 2.0 아래 고로 지나가는 이슈일 뿐이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이와 더불어서 현재 연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57.4%로 상승했다. 4월 PCE 물가가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게 되면서 6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48.3에서 42.6%, 그리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무려 0.25% 올릴 가능성이 57.4%. 자, PCE를 명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타결 소식과 함께 증시와 코인 시장의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코인 시장이 아주 반등폭이 세진 않죠. 그 이유가 뭐죠?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금리 인상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금리 인상은 5월에 끝났다. 이걸 통해서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지나가는 이슈이고요. 금리 인상 중단 발표.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죠? 우크라이나 합의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흔들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진짜 제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PCE 물가 또는 CPI 또는 PPI 얼마든지 또는 경제 성장률, 경제 지표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가 있다. 고로 흔들기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에 제동이 걸리면서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이 나왔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였었어요. 아무리 연준이 물가를 올리려고 해도 2%를 맞추기가 3%를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로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죠. 그래서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칠 듯한 금리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원자재 가격을 급등 기반으로 해서 미칠 듯한 금리 상승이 이어져 왔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이미 많이 꺾여 있다가 살짝 반등해 있는 곳이 나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물가를 명분으로 올렸다. 결국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부분을 저는 인지한다. 고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는 곧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미디어에서 연준의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메스터 총재가 6월 추가 금리 인상에 열린 입장을 시사하였다. 인플레 너무 높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장이 헷갈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끝은 다가왔다. 발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시장의 흔들기에 일환에 불과하다. 왜? 이 부채 한도가 계속 흔들어댔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갖고 또 흔들어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합류하지 못하도록. 이걸 다 예측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큰 통찰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과 경쟁한다. 자,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과 경쟁을 할까요? 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지난 10년의 가격입니다. 10년 이상의 가격이에요. 10년 동안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일까요? 이렇게 밑을 치다 물가 상승과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천문학적으로 더 이상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는 경기권에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집을 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흑수저, 영원한 흑수저. 양당 간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갔나요? 이게 가치 저장 수단입니까? 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100배 이상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로 얘는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죠. 저는 앞으로의 금은 비트코인이다. 참고로 XRP가 가치 저장 수단과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지털 문명의 중심, 4차 산업 중심의 바로 심장이다라고 끊임없이 무한 반복을 하고 있죠. 그거 의미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저 또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블록체인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두 가지의 심장이 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두 가지 심장을 기반으로 해서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 기반 기술을 확장으로 해나갑니다. 그 심장이 XRP 레저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리플 곧 높은 변동성 발생할 수도. 고래가 지난 3주간 5,200만 XRP를 매집하였다.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우주선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거는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바로 영역입니다. 폭등할 때 들어가면 늦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폭발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원래 이게 투자의 모든 원칙이에요. 거래소의 이더리움 물량이 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소 이탈에 스테이킹으로. 이 말은 뭐죠? 이더리움 또한 폭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큰 그림, 밑그림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글로벌 주인장, 지구의 주인, 금권의 세력들이 설계해놓은 대로 지구의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10년 전 재무제표를 볼까요?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이죠? 셀트리온과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1, 2, 3 부자의 서정준 회장이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대기업에 바로 들어갔죠. 작년과 올해 시장에 천문학적인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회사들이죠.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입니다.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낸 곳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던 회사. 에코프로 또한 이 미래를 예측해서 엄청나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양극재 회사, 배터리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0년 전 재무제표를 볼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셀트리온의 2008년도, 9년도, 10년도예요. 매출액이 836억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1455억, 2010년도에 1894억입니다. 800억에서 1455억, 1800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죠. 자, 그런데 지금의 재무제표를 볼게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2조 2천억, 2조 5천억, 3조를 향해 나갑니다.
2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8천억이에요. 부가가치가 무척 크죠. 남는 장사입니다. 엄청나게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항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항체가 있고요. 제조합 단백질이 있고 케미칼 의약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분자 구조도 케미칼 의약품에 대비해서 제조합 단백질이 70배, 케미칼 의약품 대비 항체가 무려 800배 큽니다. 얘가 자전거, 얘가 자동차, 얘가 항공기입니다. 고로 부가가치가 이렇게 크죠. 2조 5천억인데 남는 게 8천억이다. 얼마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몇백억대에서 10년 만에 조 단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에 갔던 거죠. 이 미래를 10년 전에 예측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겠죠. 셀트리온에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여러분들 또한 다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더불어 에코프로 보시죠. 에코프로 또한 에코프로의 10년 전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7년 전이죠.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지주회사고요. 에코프로 BM이 16년도, 17년도 근방에 대략적으로 5년 전 이 이유인 것 같아요. 2018년도, 2017년도에 상장이 됐거든요. 에코프로가 먼저 상장되고 물적 분할이 돼서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2016년도에 보면 998억이었어요. 그리고 2898억, 5890억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죠. 지금은 에코프로 BM의 숫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실까요? 8천억, 1조 4천억, 5조 9,200억입니다. 9,200억, 10조에 육박하죠? 영업이익은 5,800억. 곧 있으면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찔 것 같네요. 그쵸? 당기순이익은 4,333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셀트리온보단 낮죠. 왜냐하면 제조업이지만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당연히 항체 산업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이제 아시겠죠? 10년 전의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의 기업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다? CBDC는 심지어 시장 규모가 이제 막 발생했습니다. 재무제표의 기입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재무제표의 대체대조표의 자산은 안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0.0001, 0.0003입니다. 사람들이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죠. 이 가치를 어디에서 부여하죠?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바젤위원회에서 부여합니다. 통화혁명이라는 거죠. 100년 만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온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응애하고 태어났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들이 미친놈이다 할 때, 사기꾼이라고 할 때, 자, 이들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눈으로 확인해야 이들은 믿죠. 대중들은, 개인들은 눈으로 확인해야만 꼭 믿습니다. 고로 꼭 밑에, 끝에 폭등할 때 꼭 끝에서, 고점에서 물리죠. 왜?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모아가고요. 그 기간은 깁니다. 3년, 4년. 남들이 다 쳐다볼 때는 1년이라는 거죠. 꼭 여기 폭등할 때. 아버지 뭐 하시노? 아, 이쁘니까 쳐다보고 제 돈 많으니까 뜯어낼 거 있나 달라붙고. 그걸 모를까요? 그런 그지 같은 머리를 부셔버리고 고기 잡는 방법, 남들과는 다른 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그레들과 선수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인공, 과거와 현재의 주인공은 서정진 회장과 이동치 회장이었죠.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이들을 넘어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주인공은 우리다. CBDC의 심장과 4차 산업의 중심인 바로 리플 투자자, 비롯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가상자산의 투자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지니까 10년 전에 이미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기득권에 동참하고 있는 세력들이니까. 오늘